예,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잃고 있는, 또 코로나로 많은 그 생명이 그렇지만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또 교훈, 어떤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고, 또 코로나와 같은 그 팬데믹이 다시 또 반복될 때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듯 보이는 두 마스크지만 황사를 막기 위해서 썼을 때의 코로나 이전과 지금 서울의 하늘은, 또 아마 전 세계의 하늘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의 부상이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산들을 보고 맑은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역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이제 NO2 대기 오염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2019년에 비해서 이만큼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고 있고요. 우한에 2019년에 1월 달, 또 1월 28일이고 또 2월 달, 이렇게 점점 심한 그 NO2 레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달, 2월 또 이렇게 청정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이렇게 원더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주는 또 메시지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지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당뇨나 심장병, 암 등의 기저질환자에게는 매우 사망률이 높습니다. 특히 당뇨로 인한 그 사망률은 건강인의 9배에 달할 정도로, 기저질환이 있고 없고는 코로나 입장에서 보면 큰 차별입니다. 또한 이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요양병원이든 또 콜센터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취약하다. 오히려 가장 문제가 되는 기저질환은 불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팬데믹이 또 올 때 우리가 이런 인류가 같이 공동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불평등과 소외된 지역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단순히 바이러스만을 타겟으로 해서는 절대로 물리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이 책은 작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났던 책입니다. 거주불능지구. 2050년 되면 우리 지구가 아마 지금 인류가 지구에 살고 있는 마지막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는 책입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시그널을 보고 있죠. 경험하고 있고, 이런 반복되는 화재와 이 가뭄, 또 이런 환경 오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우리는 매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아마 이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지구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럴 것이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7가지의 이제 이 지구가 이제 거의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인 중에 이미 여기서 나왔죠. 이거는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이러스의 세계화,
살인적인 폭염, 식량 기근, 산불이 오래가고 세계화된다. 또 바다의 부패, 마실 수 없는 공기, 그리고 무너지는 경제 등이 이런 어떤 경제의 불균형 등이죠. 이미 이런 이제 거주불능의 지구 또는 이 세계가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는 코로나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였던 책들이 지금은 인류가 최초 인류에게, 최후의 인간 또는 우리 세대는 후손에게서 지구를 빼앗았다. 이런 극단적인,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매일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저는 이번에 패스트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요. 데자뷰죠. 저는 이 까미의 이 패스트를 보면서 다 아시겠지만 패스트가 오랑실 덮치죠. 10개월 동안 도시 사람들이 겪는 사투를 그린 작품이고, 이 폐쇄된 도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어가는 다른 사람에게 패스트를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상황이 모든 이가 가해자이자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보편적 폭력의 상황을 상징한다. 그러나 연대의식 속에 서로 노력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만이 이 부조리를 없애고 희망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재앙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갈 때 결국은 이 병을 이제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시 패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연대해야만 이 어려운 이 팬데믹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지도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것이 너희 나라의 문제였고 우리는 피해만 보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다양한 목소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리더십 가지고 지구가 과연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우리 남서욱 교수님이 마스크 쓰지 않는 대통령, 지도자, 대표적인 게 프랑스, 저 브라질과 김정은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는 이 새로운 New Local Ways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한 나라의 각자 도생만으로 살아왔던 겨우 유지하고 있는 이 방역 체계를 이제는 서로 협조하는,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서로 손을 맞잡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WHO도 있었고 뭐 UN도 있고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서로 각 나라를 우리가 비난만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더더욱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에 상당히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리더십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그런 칭찬은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에 아마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거다. 한국이 주목받고 있으며, 저는 이전에 몇 개월 전에 짐 데이터와의 대담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다. 새로운 이 미래의 어떤 웨이브가 될 수 있다. 뭐 단순한 이런 컬처의 문제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그런 자각을 해야 되고, 짐 데이터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아주 드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여기에 바로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따라다니기만 했지만 이제는 이제 리딩 네이션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북한을 다시 쳐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은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또 대선이 결과가 나오면 저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미국으로 변모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대한민국이나 이 한반도 또는
우리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체계가 구축될 수도 있겠다. 저는 애프터 팬데믹은 이런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역할을 좀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완전히 단절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내에 자그마한 두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서로 이 가버넌스가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인류에게 어떤 해답을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나라와 대학과 또 이 어떤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팬데믹은 저는 전 지구적인 어떤 위기 대응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기회이고,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런 전 지구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가버넌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노력에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 리더를 키워나가는 또 대학이 돼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도 이제는 국내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런 기후 변화를 포함해서 이런 전지구적인 어떤 리더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야 되고 그런 자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우리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다. 지구를 이렇게 숨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이런 자연재해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는 자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류는 이제는 서로 같은 이 생명망 안에서 살고 있다는 자각. 그래서 코로나를 보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중에 더 취약한 하이리스크 또 기저질환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등한 어떤 사회나 나라가 없도록 촘촘하게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북한을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2015년에 천리안에서 바라본 숲이죠. 북한의 매년 이제 평양시 면적의 살림이 사라지고 있다.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민생이 내팽개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북한의 살림이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가 일부 지금 북한의 이 평양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대기 오염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많이 회복됐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을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작은 한반도에 서로 간에 어떤 생명의 끈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핵무기 개발에 모든 에너지를 쏟은 결과에 이 사회가 얼마나 이 불평등이 초래되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것이 지금 북한에게는 치명적인 위기를 주고 있다. 저는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남한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같은, 저는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류 공존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당장 인류가 건강하게 살고 이 건강한 한반도를 얼라이언스를 만들려면 저는 에너지를 쓰는 그 방법이나 좀 목표가 완전히 이제는 우리 지구와 이 자연을 돌리는 쪽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쪽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의 코로나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전우택 교수님 또 우리 남성욱 교수님 또 김승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는데요. 저는 북한의 코로나 이미 통계 있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북한이 지금 저는 코로나 감옥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봉쇄를 통해서 지금 고립이라는 형벌을 받고 있다. 우리도 지금 마스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이런 역병을 통해서 우리가 꼭 계엄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이거보다 더 혹독한
그 격리를 당하고 있다. 그럼 물론 이제 진단 자체가 어렵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격리 시설이나 장비 확보 어려움이 있죠. 또 치료 시설과 약물의 한계도 있고 또 정보의 투명성과 공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큰 형무소와 같은 고립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위기를 초래하고 국경 폐쇄의 장기화 또는 장마당을 통한 경제 활동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에는 아마 경제가 어떤 나라보다도 장기적으로 견뎌내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또 영양 결핍이나 또 아시는 것처럼 약 13만 명의 결핵 환자, 그 결핵 환자에게 코로나와 또 폐섬유화가 겹쳐진다면 사망률이 매우 증가될 수 있다. 저는 이게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의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이 코로나가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의학적으로 좀 더 우리들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3월 18일에 이미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이제 창간 75돌이 내일이죠.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완공을 목표로 시작했죠. 근데 이미 건물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지구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제 남과 북은 이제 보건 의료인은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 내 생명과 삶의 운명 공동체다라는 인식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보건 안보를 위해서 공동 대응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 극복에 함께 기여하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어떤 가버넌스의 이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남북한의 전염성 질환 공동관리위원회든 재난공동대응협정 또는 보건의료협정 지금 국회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지금 아주 이제 법안을 제출하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과 같은 이런 공동 노력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인은 이제 조건 없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팬데믹의 미래 팬데믹의 공동 관리를 위해서 만나야 되고 또 만일에 당장 어렵다면 어떤 WHO나 UN 등이 중재가 돼서 국제기구를 포괄한 동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공동회의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저는 철저히 코로나 대응 내지는 이런 보건의료의 협조를 위해서라도 남북한이 이제 다시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지만 감염병 핫라인 구축은 당장 시급하고 말씀드렸던 이런 공동 질병관리본부 우리가 이제 질병관리청이 됐는데 저는 머지않아 남북 공동 질병관리청 또는 이런 그 커뮤니티 내지는 그 센터가 만들어진다. 또 남북 보건 전문가 협의체 거기에는 남북뿐만 아니라 한중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고 특히 지금 현재 이런 영유아나 산모 한 나라의 그 건강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 영유아나 산모의 사망률인데요. 이런 결핵과 기저질환자,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이런 그 대상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도 남북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되고 남한이 일정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생명끈을 연결하는 방법이고 지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또는 지금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원격 내지는 비대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하는데 저는 북한의 의료진들과 함께 이런 남북 한라인 구축뿐만 아니라 이런 화상회의 또는 북한의 의료진들을 교육시키고 또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우리의 이런 시스템을 남북 간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트라이얼을 해야 되고 DMZ나 등의 평화병원을 설립하고 이미 지금 그 외관 골조가 완전히 다 돼 있는 평양 종합병원의 셋업을
하나의 새로운 어떤 기회, 플랫폼으로 해야 된다. 이미 평양종합병원에 지금 이 모습까지 왔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찍은 건데요. 평양종합병원, 저는 고려대학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병원 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떤 형태로든, 물론 유엔의 생션이 있고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상태로 김정은도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이야기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어떤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DMZ의 남북협력 평화병원을 만들고 DMZ가 이런 드림 메이킹 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이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여 년 이상 환자가 중환자실에 누구도 케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환자는 아마 중환자실에서 못 벗어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지만, 정성을 들여서 환자를 잘 관리하고 가족과 함께 또 모든 의료인이 노력을 한다면 깨끗하게 이렇게 회복돼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분단된 한반도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다. 이제는 어떻게든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가도록 하는 노력이 이제 하나둘씩 특히 의료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죠. 자연은 우리가 물러선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더라. 자연과 충돌하려면 어머니 자연은 이렇게 숨어버리고 우리를 커버해 주지 않는다. 또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고 전쟁과 살상을 위한 무기, 화학품들하고 결별하고, 이런 노력들이 저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한반도의 비핵화, 비폭력, 비전쟁의 노력, 또 이런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제는 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인간과 생명 회복 운동, 건강한 한반도, 웰빙 얼라이언스, 이 노력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 우리 전 한반도로 있어야 아마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서 새로운 전 세계적인 어떤 가버넌스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 어떤 브릿지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